무차별 강력 범죄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별로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 여러 안심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안심 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 동행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가계 부담을 덜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실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은평구가 추석을 앞두고 행복 나눔 동행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축제 기간 수색역 광장에서는 전남, 신안 등 10개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무차별 강력 범죄가 반복되면서 혼자 길을 걷는 것마저도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상 속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대책들이 있고 또 시민들의 체감도는 얼마나 될까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손성혜 기자입니다. 노란색 조끼를 입은 두 여성이 서 있습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입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평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집까지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 세 번 정도 순찰을 한 다음에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옮겨서 그쪽에서 따로 기가 동행 같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들과 함께 연신내역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남자분이 큰 대자로 대로에 누워 계신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깨워가지고 그래서 그 남성분을 요 다음 역이 구산역이잖아요. 예, 그쪽까지 데려다 드렸어요. 걸어서요? 신청자가 없을 때는 인적이 드문 골목을 돌며 혼자 가는 여성에게 먼저 동행을 권합니다. 2인 1조로 다녀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세상 너무 흉흉하고 밤늦게 구석구석 어둡고 골목진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되게 안전하게 집 갈 수 있을 것 같고 범죄 위험도 사실은 좀 위험도가 낮아지잖아요. 같이 동행하면 혼자 가는 것보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2013년에 도입돼 현재는 서울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2만 3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는 봤는데 그거를 어떻게 신청해서 하는 건지는 몰랐어요. 그냥 순찰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최근에 도입된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과 중복돼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이런 정책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에 대한 효과성 검증 과정 없이 개수만 늘릴 경우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안심마을보안관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편성을 해서 비슷하게 동네를 순찰하거나 아니면 동행 서비스도 하고 해서 좀 중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다가 올해는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봉사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시민 입장에서야 누가 도와줘도 상관이 없지만 가장 효과 있는 정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는 편의점과 손잡고 안심 지킴이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적게는 15개, 많게는 120여 개 편의점이 안심 지킴이 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안심 지킴이 집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라고 만든 겁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관이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둘러보니 편의점 직원이 지킴이 집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안심 지킴이 집이잖아요. 전 처음 와가지고 모르겠네요. 여기 안심 지킴이 집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네, 모르세요? 모르겠네요. 주택가 빌라 입구에 안심 택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심 택배함은 택배기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무인 택배함을 통해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도입한 건데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 앞에 놓고 가세요. 네. 그래서 저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치안 인프라 확충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 지금 외관은 이제 그럴듯한데 속은 좀 비어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또는 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이렇게 외관만 잠시 즉흥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된지에 대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다 흐지부지 된 거죠.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등장한 각종 치안 대책. 위급 상황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민간 키즈 카페를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상품권 키즈카페 머니가 나옵니다. 서울시는 올해 모두 41억 2천여만 원 규모로 키즈카페 머니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키즈카페 머니는 서울형 인증을 받은 키즈카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구입 시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상품권은 15일 오전 10시부터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시작하는데요. 서울페이 플러스 등 5개의 결제 앱에서 한 사람당 월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 머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키즈카페는 은평과 양천구 등 17개 자치구에 22곳이 있습니다. 위치와 주소는 스마트 서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고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 달에 6만 5천 원만 내면 시내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를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먼저 서울시가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기후 동행카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버스 요금에 이어서 이제 지하철 요금도 오를 예정인데 이 카드가 좀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거 획기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정기권이 있었죠. 예, 정기권이 보통 60회에 서울 전용 같은 경우는 5만 5천 원에 이제는 가능했었는데 그 단점이 사실 버스랑 환승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이 이제 내놓은 무제한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버스 환승도 되고 무엇보다 횟수가 없고 무제한으로 6만 5천 원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말로 뭐 지금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른 마당에 또한 지하철 요금도 이제 앞으로 오를 건데 버스 요금 올랐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지갑이 얇으신 분들, 서민분들에게는 큰 효과를 이제는 가져다 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서울과 교통망을 공유하고 있는 경기나 인천 등의 지자체에서는 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직장이 있고 경기, 인천에 거주를 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인 분들에게도 이 기후 동행 카드가 좀 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하나의 교통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경기도와 그다음에 인천시와 그다음에 서울시가 만나서 아마 그 이 문제를 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가 유감을 표현했던 이유는요. 단순히 뭐 이 제도에 대해서 안 된다, 뭐 불만이다라는 라기보다는 사실 이제는 굉장히 서울시가 서울 시민들에 대한 어떤 굉장한 특혜를 준 거잖아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이 수도권 교통 문제는 사실 뭐 인천과 경기랑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방적인 어떤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서 이제는 유감을 표한 것뿐이지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이 경기도와 인천 다 모여서 아마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인천 사시는 분들, 경기도 사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죠, 사실. 교통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고. 자, 조만간 저는 뭐 지자체들이 모여서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는 6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은 나오질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제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서울 전용은 5만 5천 원이지만 거래 비용 따져서 정기권이 지역에 갈수록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협의가 된다 그러면 아마 금액이 좀 더 높아져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혜택이고 정말 좋은 제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한 달에 대중교통을 21번 이상 이용한 사람에게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K패스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 이 K패스와 기후 동행카드 좀 중복된다면 시민들이 혹시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자체 교통카드는 있어요, 원래. 서울시가 지금 정기권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회, 그거 같은 경우는 60회로 이제는 55,000원에 쓰고 있는 정기권이 있고요. 정부는 이제는 K패스라고 해서 월 21회 이상 이제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 20에서 53% 사이로 해서 최대 월 60회죠. 그 적립해서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획기적인 또 교통카드를 내놓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공교롭게도 둘 다 기후 동행 카드나 정부 K패스나 내년도 하반기입니다. 7월부터 공교롭게도 이제 동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의 중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기후 동행 카드가 나오면은 그리고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랑 인천이랑 같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정부 K패스는 안 쓸 겁니다. 기후동행 카드가 워낙 파격적인 혜택이다 보니까 대부분 아마 기후동행 카드를 쓸 거라고 좀 보고요. 그렇게 되면 K패스가 흥행에 실패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아까운 세금만 또 나가게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와 정부가 정책적 혼란함을 없앨 수 있도록 어, 머리를 맞대서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거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일종의 매기 효과죠.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나오면 또 새로운 서비스가 또 나올 거고 이러면서 이제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뭐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은평구가 추석을 앞두고 15일부터 16일까지 수색역 광장에서 행복 나눔 동행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특산품을 판매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축제 기간 도농상생박람회에서는 은평구와 자매 결연을 맺은 10개 지역의 특산물이 저렴하게 판매되고 음악회와 전통놀이 체험 부스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목동 로데오 거리 문화축제가 다음 달 14일에 개최됩니다. 양천구는 이번 축제를 앞두고 패션쇼 무대에 오를 구민 모델 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패션쇼 모델은 만 15세 이상 양천 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피팅과 워킹 등 교육을 받은 이후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구는 또 예술 창작품 등을 판매할 셀러 60팀도 모집합니다. 참여는 오는 20일까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접수하면 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수시 모집 원서 접수도 시작되면서 이제 정말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실감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올해 수시 모집은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됐다는 겁니다. 또 이번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자기소개서도 사라졌습니다. 다만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빠뜨리지 않도록 잘 챙겨봐야 합니다. 전국에 있는 일반 대학교 196곳은 수시를 통해서 전체 모집 인원의 약 80%를 선발합니다. 전문대학 130곳은 전체 모집 인원의 90%가 넘는 학생을 수시로 뽑는데요. 그만큼 수시 모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겠죠. 수시 모집에서는 흔히 말하는 6장의 카드가 주어집니다. 대학을 모두 6곳 선택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수시에 합격하게 되면 정시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최초 합격뿐만 아니라 충원 합격도 포함되는데요. 수시 모집 주의사항과 대학별 모집 요강 꼼꼼히 확인해서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에게 끝까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